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영토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도 위의 좁은 점에 불과합니다. 주변국들의 크기가 무려 100배에 달하는 이 수순막히는 지정학적 포위망 속에서 심지어 허리까지 반으로 끊긴 분단국가인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실전 전투력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넘어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대한민국의 역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지정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알려진 숫자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한 산술적 스펙이나 종이 위의 카탈로그로만 따지면 중국군이 세계 3위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전이라는 잔혹한 링 위로 올라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현재 중국 육군의 전력은 덩치만 거대할 뿐 실속은 턱없이 부족한 비계가 가득 낀 헤비급 복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체급은 조금 작을지언정 온몸이 강철 같은 근육으로 빈틈없이 다져진 프로파이터입니다. 거구의 주먹을 피하고 단 한 번의 빠르고 치명적인 카운터펀치로 급소를 찔러 상대를 링 바닥에 꽂아버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살상력을 갖춘 암살자와도 같습니다. 실전 능력에 있어서 이 두 국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대한 넌센스입니다. 그렇다면 사자와 굶주린 불곰이 우글거리는 이 잔혹한 정술에서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서열 2위의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숨막히는 군사력은 결코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동된 세 가지 절대적인 코어, 즉 어떤 한계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강인한 도끼와 지능, 불가능의 영역을 뚫고 나온 극한의 하이엔드 무기 기술력, 그리고 이 괴물 같은 무기들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술 운용 능력이 치열하게 맞물려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소매 속에 숨겨둔 대한민국의 서늘한 칼날. 이제 그 진짜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3차 세계대전급 비극이 휩쓸고 간 후 한반도는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처참하게 파괴된 절망의 땅에서 한국인들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로켓과 미사일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불곰 사업을 통해 전차와 장갑차를 빚 대신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서늘한 철덩어리들을 컴컴한 연구실에 틀어박혀 분해하고 조립하며 밤낮 없이 독학했습니다.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척박한 동굴 속에서 고철을 엮어 기적의 원자로를 만들어냈듯 말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생존의 몸부림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전차와 자주포 수출 1위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우리의 자랑,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이들이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원표에 적힌 숫자가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한반도라는 지옥의 훈련장이 낳은 불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와 지형을 보십시오. 봄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몰아치고 여름이면 아마존 정글을 방불케 하는 미친 듯한 장마와 습도,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이 끓어오릅니다. 겨울이 되면 뼈가 시리다 못해 갈라지는 듯한 시베리아급 혹한이 찾아오죠. 게다가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악 지형입니다. 진흙탕과 얼음판, 가파른 경사면을 사계절 내내 미친 듯이 굴러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지랄맞고 끔찍한 극한의 환경에서 고장 없이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다 보니 순전히 내수용으로 만든 무기들이 지구상 그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노르웨이의 빙원부터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그리고 푹푹 찌는 열대우림까지 한국의 기갑부대는 환경을 가리지 않고
100%의 살상력을 뿜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의 끈질긴 집념이 낳은 또 다른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무5 미사일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력한 통제와 제약 속에서 대한민국은 좌절하는 대신 소름 돋는 합법적 꼼수술을 찾아냈습니다. 핵무기를 못 만든다면 핵폭탄의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재래식 무기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탄생한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달고 지하 깊숙한 적의 벙커를 단숨에 증발시켜 버리는,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괴물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금기가 만들어낸 맹독을 품은 집념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이렇듯 육군의 무기체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육군의 기갑부대와 미사일 전력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진짜 치명적인 암살자, 그 거대한 판을 뒤집을 진짜 에이스는 바로 칠흑 같은 심해 저 깊은 바다 밑바닥에 숨죽인 채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고 차가운 바다 밑바닥, 그곳에는 전 세계 강대국들을 뼛속까지 전율케 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비대칭 전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3,000톤급의 탈을 쓴 4,000톤급의 심해 괴수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강대국들의 견제로 인해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수 없다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기어코 불가능의 벽을 부수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최초로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즉 SLB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탑재하는 기적을 이룩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수함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을 바다 밑에서 적의 심장부를 향해 쏠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전략적 암살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시계를 2004년으로 되돌려 태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 마치 한 편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 숨막히는 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림팩 임팍 훈련, 당시 한국의 잠수함 운용 역사는 이제 가 10년을 넘긴 시점이었고, 덩치 큰 강대국들 앞에서는 그저 귀여운 꼬마에 불과한 신생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바다 밑으로 스르륵 사라진 한국의 1200톤급 작은 디젤 잠수함 장보고함은 전 세계 해군사를 뒤집어 놓을 믿을 수 없는 살육전을 시작합니다. 장보고함의 목표는 당시 가치로 15조 원에 달하던 미 해군의 절대적인 자랑, 핵추진 초대형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였습니다. 그 거대한 항모 주변에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최첨단 이지스함 두 척과 거대한 순양함 두 척이 물 셀 틈 없는 철통 같은 방어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함은 이 촘촘한 그물망을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항모의 심장부에 가상의 어뢰를 명중시키며 단숨에 격침해 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위하던 이지스함과 순양함마저 차례차례 바닷속으로 수장시켰고, 미 항모 전단을 구원하기 위해 긴급 투입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정예 구축함 3척마저 가차없이 박살내버렸습니다. 장보고함 단 한 척이 무려 30척의 적 함정으로 이루어진 대함대를 완벽하게 전멸시켜 버린, 그야말로 나 홀로 대량 학살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이자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습니다. 무려 30척의 거대한 군함을 도륙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 해군의 최첨단 소나와 레이더망은 한국의 장보고함을 단 1초도, 그 어떤 순간에도 탐지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미 해군은 자신들을 전멸시킨 완벽한 유령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오만했던 미 국방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절대 무적을 자랑하던 항모 전단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잠수함 하나에 전멸당한 이 사건은 미 해군 수뇌부에 엄청난 공포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즉각 이 사건을 계기로
적 잠수함 공격 방어에만 특화된 새로운 대잠전 사령부를 긴급하게 신설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해군사의 전설로 각인된 이 놀라운 전투력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 해군은 림팩 훈련에서 미군과 함께 전 세계 다국적 연합해군을 지휘하는 부사령관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심해의 절대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무기 스펙의 나열을 넘어 거대한 세계 정치의 역학이 교차하는 위대한 분석 투 그리트 아날리시스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정학적 체스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의 최신 군사 전략 보고서는 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매우 흥미롭고도 서늘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발한다면 전략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을 중국 해군의 엄청난 함선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를 진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군이 도착하기 전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그 거대한 붉은 함대의 진격을 막아설 것인가?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가진 미국? 아닙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중국의 핵심 전략은 단 하나, 미군의 증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대만을 집어삼키는 속전속결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약 180km의 좁고 험난한 바닷길, 바로 이 치명적인 길목에서 한국 해군은 말 그대로 심해의 저격수 나이퍼로 돌변합니다. 눈을 감고 그 숨막히는 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령처럼 바다 밑바닥에 몸을 숨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잠수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명적인 어뢰를 장전한 최적의 항로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다 위에서는 강력한 한국의 이지스함과 구축함들이 뿜어내는 가공할탄도 미사일의 비가 중국 함대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중국 해군이라 할지라도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이 입체적으로 조여오는 이 끔찍한 저격수의 십자포화 앞에서는 엄청난 출혈을 강요당하며 바다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한 채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이 만들어낸 이 끈적끈적하고 치명적인 늪은 미 태평양 함대 제7함대와 일본 해군이 전장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를 산산조각 내며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지정학적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이라는 아시아 최대의 화약고, 그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해군의 방아쇠에 달려 있습니다. 무적의 불방망이 K9 자주포부터 하늘을 지배하는 보람의 KF-21 전투기, 그리고 심해를 호령하는 유령 잠수함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육해공 어느 한 곳도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군사적 요새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전투력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단 하나의 조각, 지금 이 순간 우리 군이 가장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은 눈에 띄는 화려한 초대형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족쇄를 풀고 진정한 심해의 포식자주로 거듭나기 위한 미국의 고갯짓, 즉 독자적인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마지막 봉인이 해제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절대 반지를 손에 쥐게 되는 그날, 단순히 아시아의 균형을 넘어 전 세계 군사력의 거대한 체스판은 송두리째 다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이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아시아의 군사적 패권과 지정학적 판도는 과연 어떻게 요동치게 될까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의견을 남겨주십시오.